2차전지 섹터 외에도 100배 주식, 10배 주식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 노이즈만은 멀리 하십시오. 멀티플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투자 못한다. 언제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고점에 비해서 30%, 40% 조정받은 2차전지 주요 플레이어들 많잖아요. 지금 같은 때 사는 거죠. 그럼 언제 사게요? 10년이 아니라 20년 걸려서 또는 30년 걸려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내가 좋은 기업에 조정 왔을 때 잘 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쭉 가세요. 자, 제가 이어서 드릴 말씀은 100배 주식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는데 100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10배가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대단한 기교나 기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최근에 조정 받으니까 불안해 하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 제가 대답하는 방법은 직접 막 어떤 종목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언급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에 접근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긴 호흡으로 자명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요, 100배 주식이라고 돼 있죠. 100 baggers. 보통 10 bag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100배 주식 하나만 고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1억 넣어놓으면 100배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100억이 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배까지는 몰라도 10배 오르는 종목들은 이미 오르거나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 10배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잘 간수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중간중간에 조정 오면 자금 여력이 되는 한 더 사모으면서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리고 그 10배 오를 수 있는 주식이 혹시나 당초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가고 있거나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지 중간중간에 잘 모니터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다소 한두 분기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이 회사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10배 또는 경우에 따라서 20배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00배 주식이라는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은 한국 실정에 좀 안 맞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기술한 책이다 보니 한국 시장에는 좀 덜 통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독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인 크리스토프 메이어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10가지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금을 찾으려고 해야 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금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금이 찾아지겠습니까? 리튬 광산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할 희망이 생기는 거고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냥 리튬 광산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면 리튬 광산을 확보할 기회가 생깁니까? 이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그래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와닿게 10배 주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니다. 10배 오르는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10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일단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배 되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10배 되는 주식을 찾는다는 것은 10배 되는 주식을 찾으려는 의도, 의욕, 이게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들겨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노력 자체를 안 하죠. 20% 30% 그냥 수익 내면 잘 냈다라고 기존에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100%라도 수익 내면 이건 엄청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올 들어서 2차전지 순풍을 타고 100% 200% 수익 내신 분들이 막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이 사실은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진짜 100% 200% 300% 400% 500% 수익 나는 게 가능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수익 나는 종목도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찾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사실 좀 놀란 게요. 이 100배 주식이라는 이 책에 뒤에 보면 약간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199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9년 3월 29일까지 이 책이 출판된 3월 29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한국에 총 110개의 100배 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0개 주식의 평균 100배 도달 기간은 12.6년이었으며 100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15에서 20년 걸린 주식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10에서 15년 걸린 게 26개, 5에서 10년 걸린 게 22개, 0에서 5년이 19개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년 이내에 100배에 도달한 종목도 40개가 넘어요. 40개. 110개 중에. 그러니까 10년만 꾹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도 100배 수익 날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만 통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00배 수익 내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배가 오르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배 수익 나는 거예요. 수십 배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수십 배의 수익 내는 걸 여러분들이 일생에 거쳐서 몇 개의 기업을 찾아서 몇 번만 한다? 여러분들 노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냥 제가 볼 때. 100배 주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그 100배 수익이 날 종목 또는 100배가 아니더라도 10배 날 수익 날 종목들이 가장 많이 나올 섹터가 어디냐? 2차전지 섹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2차전지 섹터만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2차전지 외에도 그때 투자할 섹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2차전지를 벗어나도 투자할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내줄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선대인 TV를 보는 많은 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 섹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차전지 섹터 외에도 100배 주식, 10배 주식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찾았을 때 가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다. 왜? 2차전지 섹터야말로 메가 트렌드이고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100배 주식 또는 10배 주식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나게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3번,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10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이라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고요. 큰 폭의 성장과 낮은 밸류에이션, 낮은 배수, 이게 결합될 때 100배 또는 10배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얼마 전에 고수익 종목 찾는 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책을 보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주가 배수가 낮은 종목, 시총이 작은 종목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죠. 예를 들어서 머스트 베버리지의 초기
그 성장 흐름을 보면 이 회사의 경우에 굉장히 차별화된 브랜드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쓰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음료, 색다른 음료,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음료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가는 거죠.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장률이 뭐 100%, 20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기에는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일찌감치 포착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몬스터 베버리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많아요. 테슬라가 그렇죠. 아마존이 그렇죠. 애플이 그렇죠. 구글이 그렇죠. 눈 밝은 사람들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초기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그들 회사에 투자를 못했지만 지금 만약 그런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엔비디아 같은 게 사실 불과 5년, 10년 만에 지금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성장할 기업이 한국에서는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자, 근데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당연히 좋죠. 근데 하지만 위대한 기업에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초기에 1930년대에 그 대공황 시기 거치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하도 많으니까 재무적으로 망하지 않을 기업을 분석하는 법, 그런 가치 투자 접근법을 70년 전, 80년 전의 어떤 투자 방법론, 그것도 미국에서 발달된 투자 방법론 그 자체에 고착화돼서 그걸 기계적으로 한국 지금 주식 투자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교조적인 가치 투자자들. 저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2차전지 섹터 투자 못하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올해 2차전지 투자 못해서 배 아픈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못마땅하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일부러 비웃을 필요도 없고 조롱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나름의 또 방식으로 수익을 잘 내면 그분들 스타일도 존중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이 노이즈만은 멀리 하십시오. 멀티플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투자 못한다. 언제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금까지 그냥 따져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적이 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난해 5조 원 실적 나오고 4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할 때도 그때 10조 정도였죠.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멀티플로 따져도 20배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겠죠. 영업이익률 한 8% 정도 찍는 회사가 영업이익 멀티플 25배 정도 돼. 그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지난해에도 비싸다 하면서 노래 부른 증권가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피한 사람들 많았죠. 배터리 아시나 저나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실적이 3배나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기는 그냥 내리고 있는 이때 사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가 기회였던 겁니다. 그 정도 배수에도 못 샀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못 사겠죠. 그때보다 주가가 2배, 3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배, 9배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어떻게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배터리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향후에 10배, 20배 이상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더라도 살 수 있는 구간인 겁니다. 물론 오버슈팅 나오고 얼마 전처럼 오버슈팅 나오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그럴 때는 조심해야죠. 그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조금씩 기존에 좀 갖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해서 약간은 조정 오면 더 담을 준비를 하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두는 그런 시기에 가까웠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웬만큼 상당히 조정받아 있다면 고점에 비해서 30%, 40% 조정받은 2차전지 주요 플레이어들 많잖아요. 지금 같은 때 사는 거죠. 그럼 언제 사게요? 지금도 멀티플 비싸다 그러고 무슨 강기의 거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는 강기의 거품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존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초기에 실적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지면 퍼 100배 상태로 계속 올라갔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얘 퍼가 지금 몇 배이게요. 계속 비싼 상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저평가돼 있고 아직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이런 종목을 찾으면 좋죠.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기능업으로 투자하겠다? 정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면서도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을 능력이 잘 없다. 그 정도 재주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장기적인 호흡으로 충분히 더 지금보다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정했을 때 더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제적 해자는 필요하다. 경제적 해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면 2차전지 안에서 생각해보면 양극재는 경제적 해자가 있죠. 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것도 특히 상당한 캐파를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예, 국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은 LFP용 양극재는 많이 만들지만 NCM도 하이니켈 쪽으로 오면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처지잖아요. 더구나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예, 중국 업체들을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일정하게 해자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동박이나 분리막 이런 것들은 왜 상대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소개하지 않았냐 하면 경제적으로 해자가 그렇게 양극재처럼 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일본 업체도 있고 중국 업체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경제적 해자가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북미 시장이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정한 해자가 구축돼가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처럼 강하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박에 비해서 알루미늄 박은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장에서는 오해를 하지만 왜 상대적으로 일정한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판단하냐 하면 세계적으로 양산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중국의 우싱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거기는 그 미국 시장에 가로막히고 그러면 국내에서 주력 플레이어가 딱 2개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2개 중에서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캐파 정설 의지가 있고 파우치 필름 향으로 또 다른 매출 경로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얘도 최근에 조정을 꽤 많이 받았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해자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국 공정에 믹싱하는 업체 국내에서 몇 개가 있지만 조립 공정보다는 장비 중에서도 조립 공정보다는 또는 활성화 공정보다는 전국 공정을 주목하라고 하냐 하면 그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있고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고 해자가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믹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 2, 3등이 해외 전 세계적으로 1, 2, 3등이 되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내 1, 2, 3등이 해외 1, 2, 3등일 정도로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 플러스 그 고객사와의 관계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해자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겁니다. 소형주를 선호한다. 소형주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책에서 표현은 그런 거죠. 애플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100배 주식이 되긴 힘들다. 2019년에 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이 계속 성장했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애플 주식이 한 4, 5배는 올랐어요. 이 책 나온 다음에도 많이 올랐죠. 쉬운 일 아니죠, 사실은. 쉬운 일 아니고 그 정도도 큰 성과이긴 한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100배 주식 또는 10배 주식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애플이라는 큰 덩치의 회사가 그렇게 가능하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는 안 쳐다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나 향후에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지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한다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2배, 3배, 4배, 5배 될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잘 받은 저 반도체 장비주가 3배, 4배, 5배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는 저희 연구소가 주로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스몰캡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성장의 여력이 큰 기업들,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주가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겁니다. 예, 투자했을 때 안정감 있게 10년, 15년, 20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긴 세월을 그냥 견디고 나면 어느새 10배, 20배 주가가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예,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죠. 예, 주식을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도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런 기업들은 들고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소형주는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사실 그 회사를 깊게 잘 파실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고 모니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알아서는 그 회사를 계속 믿고 오랫동안 투자하기에는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주가의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좀 큰 경우들이 많고요. 또 리스크도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그렇게 고르신 게 아니라 5개에서 6개, 평균적으로 한 번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또는 7개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가신다라고 포트를 꾸려서 투자해 가신다고 하면 좋은 중소형주를 잘 골라 담아서 상승률이 큰 종목들을 골라 담아서 가시는 게 상승률이 훨씬 클 수 있죠. 길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매출 2천억 3천억 하던 회사가 2조 3조 가면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서 처음에는 10%이던 게 15%까지 올라져서 그러면 주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최소한 20배 30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실적과 주가 흐름 잘 보시면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하고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요, 실적 증가 어느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붙어서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집니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좋아지는 거에 비례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어떤 가치평가가 달라져서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보는 시장의 가치평가 자체가 달라져서 멀티플 배수 자체가 올라갑니다. 10배이던 회사가 15배, 20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30배까지. 자, 그래서 소형주를 선호하고요.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시장에서 좀 괴리가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이익 또는 조금 더 좁은 테두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또는 단기적인 자기 임기 동안에만 실적을 내는 거에 치중하는 경향이, 단기적인 실적 추구 경향이 많다. 이런 것들을 비판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소유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직접 경영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되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쪽으로 매진한다. 그런 기업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약점은 뭐냐 하면 소유주가 주식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장된 회사는 publicly traded company,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장돼 있으나 자기들 가족회사, 개인 소유의 회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소유자 지분이 높은 경우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외부의 어떤 주주들하고 그 회사 이익을 정당하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쓸데없이 유보금으로 많이 쌓아둔다든지 투자는 제때 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자기 일가 대주주들 사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실 한국의 재벌 기업들 다 그런 행태를 보였죠. 이거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물론 앞에서 제가 한국 기업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안에 100배가 되는 경우도 40몇 개인가 있었죠. 그런데
10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예, 어느 세월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아니라 20년 걸려서 또는 30년 걸려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빼시겠어요, 그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막 20배씩 올랐죠. 처음보다 20배, 30배 올랐습니다. 아주 막 낮은 구간에서 생각하면. 근데 20배, 30배 다 먹은 사람 있나요? 굉장히 드물걸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터리 아저씨한테 되게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금방금방 팔아버렸을 거잖아요. 배터리 아저씨가 짠 하고 나타나서 2차전지 섹터가 이게 잠깐 성장하는 게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라.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산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걸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정권가의 온갖 잘못된 이해관계 섞인 소음들 걸러내면서 거기에 대적해가면서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정말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길게 갈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데 잘 모르는데 섣불리 들어가서 그냥 뭐 샀다 팔았다 뭐 피곤하게 투자하느니 또는 오르고 내릴 때 이렇게 마음고생하느니 긴 호흡으로 보고 2차전지에 똘똘한 종목들 골라서 투자하면 되겠구나 해서 투자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예전 같으면 그냥 20% 30% 수익 보고 나오실 분들이 다 뭐 최소 2배 3배씩 보시거나 막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5배 10배씩 수익 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해야죠.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건 전후, 좌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다 사사시 훑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웬만큼 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공장 찾아가서 공장 신축하는 공사장에 가서 그 캐파 구축하는 걸 어느 정도 규모로 캐파 구축하는지를 추정하는 작업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잘 알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겠구나 아는 거죠. 아니 같은 값에 투자하는데 10배 성장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면 20배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을 찾지 왜 2배, 3배 성장하고 말 회사를 찾겠습니까? 같은 값인데. 그래서 저는 EM텍이라는 회사를 유심히 살펴본 거고요. EM텍이 당장은 실적이 나빠져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성장 잠재력이 있겠구나. 향후에 커지는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혼에 꼽히는 전자담배 기기 공급 회사가 되겠구나. 그럼 이런 회사는 성장 잠재력이 되게 큰 거죠. 전자담배 시장이 뭐 전기차처럼 가파르게 전자담배로 바뀌어갈 테고 특히 IRA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열린 것처럼 내년부터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대폭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글로벌 담배 업체들끼리 전자담배 시장을 두고 일대 격돌을 벌일 테고 거기에서 좋은 전자담배 기기를 서로 출시해서 승부를 보려고 할 텐데 굉장히 많은 제품 개발력을 축적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회사가 성장할까요? 그 성장 여력이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이 적게 나왔다고 야, 뭐 팔아야 되겠네. 또는 뭐 비중 축소해야 되겠네. 또는 팔지는 않더라도 주가 떨어질까 봐 막 조바심 내고 또는 고평가됐네 거꾸로. 이 시장의 흐름, 산업의 흐름도 모르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 단견인 거고요. 하수가 갖고 있는 단견인 거고. 그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산업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죠. 그리고 선굵게 투자하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2분기 실적? 그거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뭐 2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저만큼 오히려 실적 강조하는 사람이 없는데 2분기 실적이 당장 나쁘더라도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들이 발생하고 그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투자할 종목이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야말로 하수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향후에 10배, 20배 성장하더라도 그 수익을 못 누리는 거죠. 왜? 잘 모르고 투자하니까. 그래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빚내서. 빚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레버리지 쓰시면 여러분들이 길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뭐 에코프로가 150만 원 이상 올라가고 할 때는 사실 공매도 쇼스퀴즈 나서 올라간 측면이 당연히 많죠. 근데 거기에서 무한해동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사람들 전혀 달갑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건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업을 잘 이해하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유 자금으로 현금 여력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죠.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러면 충분한 시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캔 접근법을 활용하라고 나오잖아요. 커피캔 접근법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 그냥 커피캔에 넣어놓고 안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데 근데 그분이 오늘 자기가 에코프로 팔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계좌에 보니까 저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나 보여요. 봤는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있더라. 근데 그게 가만 놔뒀더니 8배, 9배가 올랐더라. 50%, 100% 수익 내고 아마 팔았을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가만 놔뒀으니까 8배, 9배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장기 기간에 걸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배 오르는 기업들 몇 개만 찾으십시오. 그럼 사실 여러분들 그냥 노후는 다 준비돼요. 손실은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99%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잖아요. 상패 안 당하는 한. 근데 상방은 10배, 20배도 되는 게 주식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개 투자했는데 2개, 3개가 망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90% 됐어요. 2개, 3개가. 근데 나머지 종목 중에 또 2개, 3개는 10배, 20배가 올랐어요. 또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2배, 3배, 4배 올랐다고 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합산하면? 10년, 20년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수십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노후들 준비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음을 걸러내는 좋은 필터가 필요하다. 이 책에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책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 접근법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매크로 흐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2차전지 산업 흐름 따라서 성장할 게 너무 뻔해 보이고 코스모신 소재도 앞으로 단기간엔 급등했지만 몇 년 내다보고 10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면 앞으로 성장할 길이 구말린데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절단나지 않는 한 그 산업들이 성장 안 하고 이 회사들이 성장 안 하겠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심각한 위기가 와서 단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이 그러면 다시 거기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주가가 몇 배 안 올라 있겠냐고요. 그런데 뭐하러 매크로 경제 신경 씁니까? 매크로 경제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수익 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거부가 돼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미국 네브라스카라는 시골주의 시골 도시예요. 오마하라는 도시 자체는 거기에서는 도시이지만 어쨌거나 시골 동네라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고 월스트리트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게 보면 차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5년, 10년,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좋은 기업이 향후 성장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실적이 잠깐 부진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네. 그러면 드담아야 되죠. 드담을 절호의 기회인데 단타 매매한 사람, 차타 매매한 사람은 차트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때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오르죠. 얼마나 한심한가요, 그게. 정말 비중을 늘려야 될 때, 기노업에서 비중을 늘려서 정말 비중을 실어야 될 때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소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음들이 엄청 돌아다녀요. 온갖 시향 방송에, 종목 토론방에. 종목 토론방 가서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러면 무너진다. 추세 무너졌니? 이러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죠. 이거 조정 왔을 때 나도 팔았어야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좋은 기업 사셨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십시오. 첫 번째,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출렁임을 보면서 조금 오버슈팅 기간에서는 약간 수익 실현했다가 혹시라도 조정하면 조금 더 사서 또는 뭐 그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큰 좋은 종목을 발견할 재주가 있는, 발굴해서 투자할 재주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렇게 해 가시고요. 저는 사실 좀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내가 좋은 기업에 조정 왔을 때 잘 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쭉 가세요. 그냥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 특히 2차 전지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서 성장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가시면 됩니다. 커피캔에 넣어놓는 심정으로 여행 다니세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조정 온다고 하면 그때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조금 더 담으시고, 그냥 좋은 기업 발굴했다고 생각하면 5년, 10년 가십시오. 여러분들 노후 그걸로 바뀝니다, 그냥.